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시장이 빠질 때 거의 대부분 몸이 항상 아프더라고요. 먼저 아프든지 나중에 아프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요. 마치 어머니들이 비 오면 무릎 아픈 것처럼 저는 이상하게 시장이 빠질 때 이렇게 꼭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좀 쉬면서 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지금도 계속 좀 약 먹고 좀 이렇게 하는데요. 아직도 좀 약 기운에 정신이 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방송할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2018년도 어떤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2018년도에 주식을 할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시황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황 이야기에서 오늘 이제 뉴스, 경제 뉴스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를 오늘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그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ETF로 한번 그 현재 추세를 한번 좀 볼게요. 보고 나서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볼게요. 우선순위라고 하면 1순위, 2순위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이 강한 쪽이 어디 있느냐 해서 이런 정도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18년도에 어떤 계획들을 좀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아직도 지금이 이 2017년도 어떤 연말이란 것이 2017년도에 연말의 어떤 느낌이 잘 안 납니다. 연말의 느낌이 잘 나지 않는데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주식에 관련한 것은 저는 일단 이번 연도에 이렇게 좀 항상 뭐 계획은 항상 잘 지켜지진 않지만 계획을 일단 세웠는데요. 주식 관련한 어떤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내 몸에 대해서 좀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취미 활동에 대한 어떤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는 순전히 이제 제 위주로 이제 한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아마 혹시 주식 관련한 쪽에서의 어떤 계획이 딱히 없다면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 몸에 관련한 계획은 저희 집이 지금 서울에는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쪽에 있거든요. 상암동 쪽에 상암 월드컵. 그래서 집에서 한 1분 정도면 운동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어디 뭐라고 하나요? 하천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따라서 좀 더 가면 이제 한강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고, 당진에 있는 집은 이제 당진에 보면 저희 집은 지금 당진 시골에 지금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당진 고대면 용두리라는 곳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골 촌놈이 되려고 한번 9월 달부터인가요 내려왔는데, 여기 저희 집 바로 옆에 종합운동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매일 아침 좀 운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프랭크라는 자세랑 스쿼트라는 것을 매일매일 그다음에 하려고 좀 합니다. 해서 몸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몸에 투자를 하고 저희 직원들 역시도 몸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과 중에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끝나고라도 단체로 헬스장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는, 저는 취미가 이제 뭐 없거든요. 뭐 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저희 그 와이프를 강제로 피아노를 끊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대회를 나가는 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피아노를 완전히 끊었는데 피아노를 이제 다시 치게 해서 제가 기타를 치는 것에 반주를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계속 좀 꼬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음악을 1930년도에서 한 50년도 때 음악의 그 재즈랑 브루스를 좋아합니다. 그쪽의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런 쪽도 좀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이제 주식 관련된 어떤 계획인데요. 주식 관련된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주식 노트입니다. 주식 노트 저도 아직 이번 연도 건 사지 않았는데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주식 노트를 사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구멍이 3개 난 30 노트라고 하거든요. 30 노트. A4 사이즈 정도만한 크기예요. 이 사이즈가 A4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30 노트를 붉은색을 삽니다. 보통. 붉은색 그냥 의미로 양봉, 상승 뭐 이런 느낌으로 붉은색 주식 노트를 사서 이거를 꾸밀 거고 이 30 노트를 뭐 어떤 형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좀 어렵다면 제가 써 내려가는 모습들을 한번 좀 오픈해서 좀 참고하실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보통 저는 한 분기 단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도 해가지고 한 1분기에 한 분기당 한 20권 정도 책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거든요. 20권 정도 최소 20권 정도 보자라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20권, 그러니까 한 분기당 20개를 먼저 골라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신간이 별로 괜찮은 책들이 없어요. 신간이 별로 없어요. 책들이. 좋은 책들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읽었던 책을 또 읽고 하는데 보통 낭비이기도 하지만 보통 잘 안 읽혀지는 책들은 새 책을 삽니다. 새 책을 사서 강제로라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저는 지금 이번 연도에 일단은 어떻게 골랐냐면 기본적 분석 책 이번 그 1분기에 기본적 분석 책 일단 11권 그리고 기술적 분석 관련한 책 한 8권 정도를 골라서 일단 19권을 했는데요. 아직 한 권은 못 골랐습니다. 이게 20권 고르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책을 어느 정도 이제 주식 책을 읽다 보면 더 이상 책이 안 나오거든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가끔 신간들 나와서 보면 읽고 싶지 않은 책들도 많고 그래서 보통 사고 싶지 않은 책들은 그냥 현장에서 다 그냥 대충 읽고 나오는데 그래서 20권씩 이렇게 고르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경우가 많고 특히 회계 쪽은 저 역시도 회계 쪽은 어렵기 때문에 기초부터 해서 그러니까 한 분기가 한 3달이잖아요. 기초부터 어떤 뭐 중급 정도까지를 1분기 때는 좀 읽어줍니다. 이렇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뭐 2분기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4분기는 좀 다시 고급에 해당하는 어떤 조금 더 들어가는 쪽의 회계책들을 읽는데요. 혹시 참고되실 수 있을까 해서 이번에 고른 책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것도 다 읽은 책들입니다. 새로운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읽은 책들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읽기는 이건 사실 고급편인데요.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거는 약간 해설집 같은 느낌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거의 1분기 마지막 쯤에 읽으려고 하고 아마 내일부터 혹은 오늘 저녁부터 해서는 이렇게 읽으려고요. 현명한 초보 투자자 이런 거 이렇게 일단은 시작을 해서 쉬운 거부터 합니다. 쉬운 거. 그 다음에 주식 대세 판단 하는 거. 이것도 사실 조금 애매한데요.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공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 전자공시라는 이 책은 좋아요. 좋은데 좀 어렵습니다. 이거 약간. 그래서 요거는 초보자들이 읽긴 좀 애매한 책. 그 다음에 밑에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쉬워요. 아주 쉽고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기초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 좋습니다. 뭐 어디 뭐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비는다면 이런 거 뭐 한 두어 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재밌진 않지만 쉬운 만화로 된 책. 그래서 볼만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로 좋은 주식 고르는 법이란 책은 중급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중급. 그래서 아마 초급 편들 저희가 주변에 주말에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책 있잖아요. 그 재무제표 기초 책들 그거 읽고 몇 권을 더 읽은 다음에 요거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책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읽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책도 읽을만 합니다. 읽을만 하고, 요 밑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알려주는 재무제표와 주식 투자, 이것도 사실은 한국 책인데요. 내용이 빈약합니다. 상당히 빈약하지만 일단 읽을 게 없기 때문에 읽는 거고, 그 다음에 박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은 요것도 중급 이상 정도. 그 다음에 워렌 버핏 사업보고서 읽는 법은 쉬운 내용이라서 초급 정도에 읽을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추천할 만한 책은 현명한 초보 투자자. 이거는 뭐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고, 과거에 이게 중고책 구하기도 어려웠을 정도인데 새로 나온 지 한 1, 2년 됐거든요. 다시 새롭게 나와서 중고책 가격이 몇십 배 됐었어요. 이 책값보다. 이 책은 괜찮은 책. 그 다음에 전자공시 책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요 책 재무제표로 좋은 주식 고르는 법. 그 다음에 요 정도는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는 책이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은 분기마다 1, 2, 3, 4분기에 한 20권 정도씩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8권에서 이제 9권 정도 기술적 분석 책은 다음에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왜냐면 처음에 주식 공부하실 때 기술적 분석 책들만 너무 읽다 보니 이게 어떤 한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자들의. 그래서 일단은 회계 쪽 이 책을 1, 2분기 때는 꼭 읽어주는 거 좋습니다. 1, 2분기 때는 꼭 많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회계책이 답답하거든요. 재미없고, 그리고 의외로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한 20권 정도씩 분기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100권 정도는 못 읽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 골라놓은 책이 이렇게 있지만 또 이제 서점 들리다 보면 뭔가 또 눈에 띄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00권 정도를 1년에 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요는 아니지만 이왕 주식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한번 시간 할애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그리고 저처럼 몸이 아프지 마시고 꼭 이제 건강도 잘 챙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외인 기관들이 특히 이제 외인 쪽의 물량이 좋았죠. 외인들이 쭉쭉 들어와 줬는데요. 그리고 이제 현물에서는 기관들도 이제 강하게 매수했고 개인들만 이제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것을 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시황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라는 거에 하나 더 추가하자라고 해서 누군가가 돌다리를 두들기고 건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처음에 돌다리를 두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적어도 등치 큰 사람들이 돌다리를 두들기고 건너는 것을 보면 아, 안전하구나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등치 큰 사람들이 등, 돌다리를 건너는 것을 좀 눈으로 좀 확인하고 안심되네 하면 그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등치 큰 사람이라고 하면 기관과 외국인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등치 큰 사람들이 돌다리를 어떻게 두들기는지, 두들기는 척만 하는지, 진짜 넘어가기 위한 두들기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거 시장을 한번 보면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이 삼양식품이 생각나네요. 삼양식품. 저희 회원 중에 아마 딱 한 분 정도만 이거를 보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 당시 때 삼양식품을 추천하고 바로 손절에 딱 걸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한 분 정도 갑자기 제가 성함을 말씀드릴 뻔했네요. 어, 그 시옷으로 시작하는 그 회원께서 버텨보겠다. 이 회사 좋은 거 알겠다 하면서 쭉 버텼는데 어디까지 버텼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연락해서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을 오늘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장을 보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쭉 내려와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거래량이 늘지는 않았지만 신저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쉽게 어떤 방향을 아직 못 잡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하루하루의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게 있냐면 계속 뉴스가 달라집니다. 뉴스가 달라지고 리포트가 달라지거든요. 어제는 좋은 뉴스,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나쁜 리포트가 나오고 상승할 때는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의 뉴스가 사실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추세를 좀 보자라는 거고 뉴스도 지금은 어떤 뉴스나 이런 것보다 지수 그 자체의 어떤 거래량과 어떤 하루하루의 일일 변동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더해서 이것이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지수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의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대로 보면 6개월 과거 6개월로 보면 이 빨간색이 외국인들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하락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관들이 열심히 사 모으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지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랬고요. 꽤 높은 확률로 외국인들이 코스피의 시장의 어떤 키를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연동해서 한번 본다면 지수는 현재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좀 비슷하죠. 이게 만약에 6개월이라고 해보면 120일 정도 선을 한번 깔아볼까요? 6개월 정도를 외국인들의 누계랑 한번 봐볼게요. 같이. 이거 좀 줄여야 되구나.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이렇게. 이 방향성이 외국인들이 거의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코스피는 아직 바닥이 안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 있는 여기 이렇게 저항대들에서 버티지 못한다면 이 밑에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그럼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겁니다. 2400까지 빠지는 건데 이러면 꽤 빠지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빠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코스피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은 제가 이게 랠리 추세 전환의 이 신호를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자로 이 검은 날이 추세 전환 마지막 신저가인 모습인 거고 저번 주가 1일차 오늘이 2일차입니다. 그래서 랠리 2일차인 거고 여기 신저가를 깨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4일에서 7일 정도 사이에
랠리가 한번 나오면 코스피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코스닥이 살아날 것이라 보여지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강한데요. 방향성은 언제나 비슷하게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이 먼저 간다면 코스피도 뒤따라 갈 것이다라고 이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코스피,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기관과 외국인이 좀 현물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 배당을 받고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 우량주일 경우에는 중장기로 볼 때는 배당을 받는 것이 더 수익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혹은 단기 투자자들만이 배당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배당 전에 매도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중장기로 보면 배당은 받고 가는 게 좋습니다. 통계적으로 거의 100%였죠. 한 11년 통계로 보면 100% 배당 이유가 훨씬 더, 배당 받는 것이 더 수익이 극대화됐었고,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가득 당긴 날, 근데 거래량이 다행히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계속 아직도 손바뀜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 손바뀜이 심이 약한 사람들이 떨궈져 나가는 손바뀜인 건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다리를 두들기는 것을 확인하고 등치 큰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까지 보고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고, 최근에 이렇게 조금 며칠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종목들이 막 튀어 올라갑니다. 강했던 종목들이.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게 하나 있었어요. 경동나비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종목 자체를 말씀드리려다기보다는 이 뉴스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경동나비엔의 뿐만이 아니라 지수가 하락하면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종목이 하락하면 그 종목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그 종목이 오르면 그 종목에 좋은 뉴스만 나오는 이상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경동나비에는 좋은 회사가 맞아요. 확실히 좋은 회사가 맞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같은 날 매수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에 해당하는 뉴스가 오늘 어떤 것이 나왔느냐를 한번 볼게요. 보면 제가 오늘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을 일간 차트에서는 의미 있는 모습 나왔다라는 거였고, 어떤 박스권을 돌파하고 잠깐 눌리고, 이게 지지가 아마 성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봐야겠지만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정도 모습이어서 좋은 모습인데, 여기 오늘 기사가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냐면, 일부러 이걸 제가 캡처를 해 봤는데, 뭐 기자를 욕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PD 일을 했기 때문에, 시사교양 PD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심리를, 그쪽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는 조금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이렇게 데스크가 있다면 어떤 평기자라고 하고, 평기자, 아니면 이거를 제가 아예 그냥 방송으로 해볼게요. 어떤 뭐 차장급의 어떤 데스크에 차장과 부장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아이템을 컨펌해주는, 현장에는 나오진 않지만 큰 흐름에서 여러 개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관장하는 이런 차장급이 있다면, 이 안에 이거를 우리는 뭐 CP라고도 하는데, 이 안에 이제 PD들이 있겠죠. PD가 있고, 고참 PD가 있고, 뭐 막내 PD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작가들이 있고, 어떤 이제 현장 요원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작가들과 PD들이 아이템 회의를 합니다. 아이템 회의를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아이템은 작가들이 다 만들어 오거든요.
그러면 PD들이 그거 좋네 좋네 하고서 이 PD가 이걸 정리해서 윗선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회의를 하든지 하는데 보통 따로 회의하고요. 아이템 추스러진 건 이렇게 올려서 차장이 이제 컨펌 해주면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거고 촬영비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작가라든지 어떤 막내 PD들 혹은 뭐 조연출들이 선배 PD에게 아이템들을 이제 올릴 때 보통 여기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뭐냐면 아이템을 내가 만약에 아이템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 아이템이 좋다라는 어떤 표현을 이제 하거든요. 뭐냐면 약간 오바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예를 들게요. 완전히 순수 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식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대박집 식당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PD가 이번에 대박 식당 관련해서 괜찮은 식당 몇 개를 좀 추스려 와봐 이러면 대박 식당을 찾습니다. 이제 작가든 뭐 PD든 전화든 하든 뭐 현장으로 가든 해서 몇 개를 찾아서 이것들을 이제 몇 개 추스려서 이 아이템을 이제 PD와 이제 회의를 할 때 오바를 합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고 맛은 얼마나 대단하고 먹었더니 끝장나고 뭐 아주 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면 내 아이템이 좋다라는 어필을 하기 위해서 좀 과장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 PD가 받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통 안 하고 이것을 다시 이제 CP 쪽에 올리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이게 현장 PD들이 이제 취재를 해서 가면 줄을 안 서 있거나 한가한다거나 음식도 별로 맛이 없는데 과하게 맛있는 표정을 짓게 한다거나 이렇게 연출되는 과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이 기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내수 쪽 관련한 기자가 오늘 경동나비엔이라는 어떤 기사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제목을 보통 먼저 만들거든요. 제목을 흔히 미다시라고 하는데 오늘 미다시가 뭐야? 라고 딱 하면 오늘 경동나비엔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콜센터 문의 폭주, 그리고 일반 직원까지 투입, 이런 어떤 대문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어떤 큰 흐름, 얘네들이 대박이 나고 있구나 이런 흐름. 거기에다가 그렇다면 야마가 뭐야? 이렇게 제가 이게 용어를 이제 갑자기 이런 말 쓰면 모르겠지만 어떤 핵심 주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대문, 카피가 그 앞에 처음에 그저 헤드라인이 뭐야? 라고 하는 건데, 헤드라인을 뭐 이렇게 짜는 겁니다. 비상 걸린 보일러 업계 초긴장, 이렇게 강하게 어떤 미다시를 짜고, 야마는 뭐냐면 이 기사의 야마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문의가 많아졌다. 근데 24시간 하는 팀이 언제나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밤에도 어떤 현장에 가지 않고 해결해 준다. 전화로써.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어떤 언제나 단순한 뉴스, 있는 법한 뉴스를 제목을 세게 뽑는 거예요. 비상 걸린 보일러 업계 초긴장. 이거는 오바입니다. 이런 기사는 대학생 때 이제 갓 졸업해서 이제 취직했을 때 1, 2년 차 때 쓰는 이런 초짜들의 기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속지 마시기 바라고. 이런데 그 기자가 이 회사에 갔지 않았다라는 어떤 느낌도 받거든요.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듯한 어떤 기사들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은 혹할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당연히 겨울철에는 겨울철에 뭐 이렇게 늘어납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가을보다 겨울에 어떤 이런 쪽에 그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 근데 그것들이 마치 이쪽 업계에 굉장한 무엇이라도 되는 양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기사는 역시 기사다 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좀 말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의미는 전달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사, 제가 저번에 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기사라는 어떤 미디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여기 산에 불이 나기 전에 3개월 전에 기자들이 가서 리포트를 하지 못한 듯이 언제나 불이 나고 나면 뒤늦게 가서 불나는 화면을 백으로 잡아서 리포트를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역시 불이 활활 날 때 지금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들어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이러한 단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런 기사를 전화로 해가지고 요즘 바쁘다라는 표현을 위에다 올리려니 컨펌이 안 날 것 같으니 미다시를 세게 하는 겁니다. 초긴장, 보일러 업계, 비상, 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자든 PD든 어떤 이렇게 무언가를 전달할 때는 어떤 미디어로서 그냥 관통하는 역할만 해야지, 본인의 의지라든지 어떤 형용사들이 너무 많이 꾸며지면 왜곡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쓴 어떤 미다시의 어떤 강한 미다시 때문에 안에 본론이 강해지거든요. 본론을 오버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제가 만약에 PD였었으면 이런 기사 아이템 회의일 때는 컨펌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쵸? 그래서 아마 저는 예전에 작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PD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작가들이 저에게 배정되면 우는 작가도 있고 그랬거든요. 하도 컨펌을 안 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자기는 한번 내 기사를 쓰고 할 일을 했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쉴 수 있겠지만 이 기사는 계속 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은 기사는 엉망이지만 회사 자체의 내용은 좋습니다. 경동나비엔. 어, 회사 내용은 상당히 이때부터 사실은 좀 수급이 아주 좋아지는 어떤 모습이었고, 음, 좋은 모습이었고, 일단 이렇게 하고요. 제가 너무 이거를 일방적으로 좀 비판한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비난하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비난하려는 목적은 없고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비판 받을 건 받아야죠. 기자들이 바쁜 건 알지만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ETF로 한번 그 다음에 ETF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ETF의 우선순위를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이거 조금 기간을 조금 길게 해서 한번 보면, 일단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뭐 5순위까지도 갈 수 있겠죠. 한번 제가 순서대로 해볼게요. 일단 1순위로 한번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고서 개별 종목들도 한번 몇 개 관심 있는 종목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오늘 그 바이오 쪽의 어떤 모습이 코스피랑 거의 흡사하죠. 그죠? 바이오, 그 다음에 여기 헬스케어 쪽이 지금 시장에서는 1등입니다.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가장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디어 컨텐츠 쪽도 강합니다. 미디어 컨텐츠, 방송통신 쪽. 여기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자, 뭐 미디어 컨텐츠 이 안에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뭐 쇼박스라든지 JP, JYP, CJENM, J콘텐트리, 로엔, CJCGV, 그 다음에 SBS, 그리고 SMU. 사실 여기 있는 종목들이 지금 다 괜찮아요. 지금 말씀드린 쪽이 다 괜찮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 쪽도 지나갔나?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방송통신 쪽도 추세가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방송통신 쪽의 종목들을 보면 다 아는 겁니다. SK텔레콤, CJ헬로, CJ헬로는 빼겠습니다. CJENM은 중복되고, KT, LG 얘네들이 지금 바닥을 많이 다졌습니다. 다졌고 SBS까지도 같이 좀 가고 있는 모습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미디어 컨텐츠와 방송통신 쪽이 강합니다. 그 시장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순위 정도면 이제 화장품 쪽, 경기 소비재 쪽이 강해요. 3순위 정도이면. 근데 ETF로 보면 아직 대장주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를 잘하고 반등을 해야 됩니다. 지지를 잘하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정도 딱 걸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여기서 여기에 어떤 박스권들을 여기에서 좀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시장이 돌아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머물러 있는 정도의 모습이고, 저는 여기에서 화장품 쪽에서 저는 일단은 화장품 쪽에서의 네오팜을 상당히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에서 네오팜이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네오팜. 그래도 화장품, 그러니까 그래도 대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괜찮은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오늘 콜마라든지 네오팜, 뭐 연우 이런 애들도 괜찮게 올라가고 있고요. 아모레지나 이런 애들도 지금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것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고, 화장품 쪽, 그다음 경기 소비재 쪽도 있고, 그다음에 4순위부터는 굳이 좀 관심권에는 두지만 매수는 하지 않아야 될 철강이라든지 이제 보험, 이제 필수 소비재나 반도체까지, 필수 소비재나 이제 반도체 정도까지도 일단 매수돼.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소재주는 몇 종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 관련한 애들은 몇 개는 이제 좀 볼 수 있습니다. 몇 개. 하지만 이쪽은 보기 좀 힘들고, 지금 시장이 가장 약한 애들은 수출주입니다. 수출주랑 IT 쪽. 그러니까 지금 IT 쪽이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코스피가 쉽게 못 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은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이쪽 3순위까지와 소재주 쪽 몇 종목, 그리고 어떤 게임주와 그리고 어떤 2차전지 쪽, 그리고 요 정도에다가 언제나 항상 이거는 생각해 둬야 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어떤 수혜를 잇는 쪽, 이쪽을 항상 같이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개 종목, 관심 있는 종목, 매수의 대상, 아직 매수는 아니죠. 저희 시장이 돌아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나갔을 때 매수를 염두하고 있는 몇 개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면, 내수 쪽에서는 S1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S1도 지금 제가 이것을 주간 차트로 좀 한번 봐볼게요. 월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월간 차트에서 MACD 하나를 한번 깔고 볼게요. MACD 기본 수치로만 깔아 보겠습니다. MACD를 한번 깔아 볼게요. 깔아서 이거 위치를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꿔서 MACD를 보면 S1도 지금 이제 돌아 나가는 겁니다. 월간 차트상 돌아 나가면 어떤 등락은 있겠지만 이제 갈 수 있다. 그다음에 현대리바트도 이제 시작되고 있는 정도. 여기 모습들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는 연우 괜찮다고 했죠. 연우. 그 다음에 네오팜도 시작되는. 그 다음에 경동나비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돌파를 할지를 좀 봐야 돼요. 보면
여기 부근에서의 어떤 분명히 어떤 단순한 어떤 심리적 저항이 올 수는 있는데요. 이 구간이 65,000원 정도니까 아직은 10,000원 정도가 상방으로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다음에 언제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SKC. 아이고. SKC 코오롱 PI. 코오롱 PI는 지금 이게 막판의 랠리인지는 아직 확실히 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관심권에 보는 종목입니다. TCK. TCK도 오늘 상당히 강하게 다 돌파하고 있죠.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도 아주 좀 째려지게 뚫어지게 좀 째려봐야 될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게임주들은 뭐 다 알잖아요. 넷마블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아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포스코도 좋습니다. 지금 포스코 캠텍도 상당히 강하게 계속 아직도 좀 남아있는 듯한 느낌. 에코프로는 이거 역시도 강한 종목,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강한 종목이 꽤 많습니다. OCI도 느릿느릿하지만 꾸준히 가는 모습. 지금 어떤 심리적인 어떤 여기 저항 구간에 어떤 매물 구간이 조금 존재를 해서 여기서 좀 버벅거리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요. 이게 돌파되면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정도의 종목.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조금 더 나열해 볼게요. 일단 IT의 아까 그 소재주에서도 부위원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이 종목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또 강한 종목이고 월간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이 있는데요. 코오롱 인도도 저는 좀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는 이제 눌릴 게 다 눌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상방이 열리면 아마 95,000까지도 한번 좀 가볍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만도란 종목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온 시스템도 좋아하는 종목이고, 한온 시스템도 강한 종목. 근데 지금 윗꼬리도 좀 많이 달린 게 조금 불안한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뭐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뭐 이런 거 다 좋은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한스바이오 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좀 갈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도 한번, 이건 저희가 한번 뭐 끝나긴 했는데 여기서 쉽게 꺼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뭐 몇 달을 더 조정을 받더라도 저는 충분히 한번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좀 귀에는 보고 있습니다. 귀에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중에 또 저는 이거는 이제 일간 차트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CJ 프레시웨이. 아이고.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도 지금 어떤 시세가 좀 분출되기 좀 일부 직전에 어떤 그런 좀 모습이 보입니다. 주간 차트 상에서 보면 꽤 오랜 시간 여기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1주 정도? 10주 11주 정도를 이제 횡보를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꽤 많은 수렴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떤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회사의 성장성이 이 업종 내에서는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 일간 차트로도 한번 보면 딱 오늘이 사실 매수하기가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날이었고,
시장만 돌아 나갔다면 아마 매수했을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종목들은 변동을 주지만 꾸역꾸역 잘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돌아 나갔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던 종목이고, 이런 어떤 추세를 만약에 타고 간다면 뭐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일단 결론은 지수입니다. 지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크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보면 고점 대비해서 38거래일 정도가 하락을 했고, 그쵸? 꽤 많이 내려간 모습이거든요. 38거래일 정도면은 상당히 강한 겁니다. 꽤 많이 이 정도 추세로 내려간다면, 그러니까 하단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보면 코스닥도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시세 전환이 되지 않은, 하지만 요 정도의 모습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740포인트 정도거든요. 740포인트 정도를 깨면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이제 보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2018년도 준비를 했으면 하겠다라는 것이고, 꼭 계획을 세서 먼저 확 사버리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20권 정도를 좀 사서 읽으려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도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책, 그리고 나눠서 사시고, 그 다음에 주식 노트를 꼭 여유 있는 좀 큼지막한 거 하나 사서 그냥 뭐든지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주식에 결정을 내리는 어떠한 아주 작은 이유들이라도 기록을 남겨보십시오. 1년 지나면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시황에 있어서 최근에는 어떤 뉴스나 어떤 리포트에 좀 속지 말자. 차라리 지수구 자체 어떤 거래량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자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본다면 코스피는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거, 코스닥은 반등을 시도를 하지만 아직 돌다리를 두들기는 모습 정도, 아직 지나가진 않은 거인 거고, ETF로 봤을 때는 아까 1순위에서 3순위까지는 매수 고려 관점인 거고, 4순위 정도는 저것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5순위는 매수하지 않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렸던 게임주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것들, 뭐가 있었나요? 게임주랑 항상 봐야 될 거, 뭐 2차전지라든지 IT, OLED 소재주 정도는 항상 강하기 때문에 잘 보고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 정도 했죠. ETF로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아까 나열해 드린 종목들은 시장이 돌아 나간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시장이 오전과 오후 그리고 어제와 오늘 색깔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코스피 코스닥은 다 불안합니다. 아직은 불안한 상태이고, 누계로 봤을 때도 코스닥은 이제 방향성을 수급으로는 좀 잡은 모습이긴 하거든요.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린다는 걸 안 보여드렸는데, 일단 코스닥은 일단 강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강하다라는 거는 나온 건데, 그래도 어떤 휩소라든지 어떤 테스트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극복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주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저희 그 차트를 회원들이랑 동기화하는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 동기화가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